지나고 이제는 정말 가을이 온 것만 같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우리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뛰어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넘어지거나 굴러도 걱정이 없는 잔디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인조 잔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예. 올해에서는 1987년도 설립을 해서 카페트를 생산하다가 2003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인조 잔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대표님. 일반적으로는 인조잔디 하면 학교 운동장에 깔린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면서요. 제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인조잔디는 크게 운동장이라 하면은 뭐 축구장, 뭐 야구장, 뭐 풋살구장, 여러 가지 구장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경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용으로 이제 골프 매트라든지 이제 그 표회에 까는 그런 잔디들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요. 예. 이 제품들을 지금 만드는 공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예. 남다른 기술력과 품질로 최고의 인조잔디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 이곳에서는 모든 공정을 자체적인 특허 기술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원사는 모노필라멘트 원사로 필름 형태의 원사보다 내구성 및 내마성, 보건력이 뛰어나며 실제 천연잔디와 가장 흡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사는 하나씩 엮는 재직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잔디 형태를 갖추게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좋은 원사라도 재직 기술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지금 이 공정은 재직기로 배를 짜듯이 짜는 공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터프팅으로 해가지고 U자로 이제 심는데 이것은 이제 인발 강도 그리고 이제 배수성, 전면 배수라고 해서 구멍을 뚫지 않고 배수가 아주 많이 되는 요즘 그 국지성 호우를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곳의 잔디는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원단의 배수 구멍을 따로 뚫지 않아도 원단 자체에 배수 시스템이 되어 있어 배수가 탁월하다. 이제 튼튼하게 짜여진 인조잔디 뒷부분에 백코팅으로 마무리하면 드디어 완성! 케이스 규격에 딱 맞게 생산하기 때문에 그 품질은 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인조잔디가 학생들의 안전 및 시력과 심리에 긍정적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학교 운동장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다. 이 업체의 인조잔디는 산업표준인 KS 인증을 받고 큐마크로 품질 인증까지 받아 안전성에 더욱 믿음이 간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고 부상이 없도록 재질이 더 부드러운 PE 재질을 사용해 학교 운동장은 물론이고 경기장, 실내 연습장, 다목적 구장 등 다양한 곳에 보급되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킨텍스에서 개최된 서울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 참가해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업체의 제품에 관심을 갖고 큰 호응을 보였다. 한국운동장체육시설공업협회의 깐깐한 인증을 통과해 품질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이 업체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까지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7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2010년에 수출 1000만 불을 달성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1200만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 수출 국가는 이제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등 이제 아시아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미국,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네덜란드 쪽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성장하는 원동력이 궁금하다. 국내산 인조잔디는 10년 전만 해도 외국산 잔디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산 잔디는 결국 국내에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이제는 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제품의 수명이 단명하기 때문에 국산 잔디가 자연스럽게 등장됐고 국산 잔디를 생산 및 시공하는 회사들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공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인 학교나 운동장 기관이나 사용주나 발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결국 근 10년 동안에 국산 잔디를 약 2,000개 운동장에 포설함으로써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결국은 외국산 잔디보다는 국산 잔디가 훨씬 더 낫고 그리고 국산 잔디는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준다는 그런 신뢰성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국산 잔디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까지도 인조잔디 개발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예, 앞으로 우리 기업은 최고의 품질과 완벽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인조잔디 전문 기업으로서 우리 지역과 국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 아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곳.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 해양 플랜트 산업은 석유, 가스 등 해양 자원을 발굴 및 시추,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건조하고 설치, 공급하는 산업을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에너지 부족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심해 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 플랜트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해양 플랜트 산업의 효과는 자원 개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후방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문 인력 부족과 낮은 기자재 국산화율 등으로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수한 해양 플랜트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학 교과 과정에서부터 특성화된 전문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를 해양 플랜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창조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열띤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우혜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대학교입니다. 바로 이곳에 대한민국 해양 플랜트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다. 과연 무슨 강의일까? 네, 조금 전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던데요. 네, 오늘 수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수업을 했던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선업의 현주소 그리고 옵쇼 시장에서의 전망,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좀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봅니다. 서울대학교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 플랜트 특화 학부 프로그램 및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특화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에 도전하고 있다. 일단 해양 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통해서 관련 전문 지식을 쌓고 또 회사에 취직하여 이제 실무 능력을 기른 다음에 저는 이제 세계적인 해양 플랜트 관련 인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중국 등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는 학교, 연구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해외 순방 및 인턴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해양플랜트 특성화 사업단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의 리더로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라든지 연구소에 가서 그 최첨단에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원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심사를 통과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융합형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여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에 선정된 인하대학교.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이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 과거에는 우리 해양 플랜트가 톱사이드나 부유체 위주로 교육 과목이 구성되어 있었지만은 이번에 이 서브시 교육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접함으로써 상당히 어려워는 하고 있지만은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해양플랜트 사업단에서는 새로운 전공과정 개설과 우수한 운영 사례를 기록하여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이 접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및 인턴십을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요. 조선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해양플랜트 쪽도 세계 최고가 되는데 한번 일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쪽을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국내 조선소에 들어가서 연구나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은 미래의 에너지 부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가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네, 지금 이 분야는 아직 저희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 특히 해양구조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분야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저희가 부족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분야의 인력을 키워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 수급을 또 이렇게 맡을 수 있다면, 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 사업도 새로운 그 먹거리 창출에 중요한 그런 사업 분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는 캠퍼스 전체가 거대한 해양연구단지인 만큼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으로 선정, 기술 역량 확충과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희 해양대학교는 거의 모든 학과가 해양 특성화를 맞춘 그런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대학교에 들어오는 입학생도 자신이 해양 특성화에 맞는 그런 분야에서 향후 일하게 될 것을 다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오고 있죠. 이곳에선 해양 플랜트 구조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치 실제 구조물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가상현실 기술이라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봄으로써 실제 나중에 저희가 진로나 그런 거를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도 이제 쉽게 어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현업에 나가서 빠르게 업무를 배우고 기본을 다질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창조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해양 플랜트 산업. 특성화 대학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세계 해양 플랜트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원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정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도 그 시작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이념 아래 지난 30여 년간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비책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네,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면 되게 많이 생소해요. 예.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만 34년 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금 지원이 가장 비중 있는 업무고요. 자금 지원 외에 어떤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수출 마케팅 부분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5년째 중소기업 CEO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연수 과정인 CEO 명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9월에 개강하는 제9기 CEO 명품 아카데미의 관심 또한 뜨겁다. 경영 갈증과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이번 교육은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원주 등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CEO, 가업 승계자, 그리고 일반 기업의 CEO 및 임원의 30% 범위 내에서 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CEO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가 많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CEO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서 어떤 입문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창조 경영이라든가 미래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매년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3,600명 정도의 CEO분들이 수강을 했고 올해도 한 9기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CEO 명품 아카데미는 정부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였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은 수도권 20%, 지방은 50%의 할인이 적용된다. 이렇게 교육 비용은 저렴하지만 교육의 내용은 최상급이다. 먼저 가치 경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융합 경영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경영에 직접 적용해보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CEO들은 기존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완성도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장학 과정이다. 이 과정은 리더로서의 소통 능력과 갈등 관리 방법, 마인드 혁신, CEO를 위한 명품 스피치, 성공적인 협상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CEO로 거듭나는 방법들을 배운다. 특히 직원과 고객과의 소통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의 업무 성향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고객의 성향, 또 우리 직원들의 성향을 알게 하는 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됐고 회사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창조 경영 과정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창조적 가치의 중요성을 배우고 문화와 기술의 핫 이슈와 주제를 통해 창조 경영의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은 입문 경영 과정이다. 입문 경영은 남다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동서양 리더들의 덕목을 통해 역사와 과학, 고전 등의 지혜를 고루 배우는 과정이다. 기존에는 좀 작업을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더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수평적 관계에서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이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감성 경영은 문화예술의 이해를 통해 고객 및 직원의 감성을 터치하여 새로운 기업의 활로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경영 과정이다. 이곳에서는 기업 경영 노하우나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소기업 CEO에게 미래 경영 환경 변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을 대할 때 단순히 사업주의 욕심과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포괄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책임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중소기업 CEO들에게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이득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보이지 않게 경영 능력 및 경영할 수 있는 사업 시각이 굉장히 넓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활용이 되고 보이지 않았던 그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가장 고무적으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사장님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회사 가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감각을 기를 수 있게 되는 CEO 명품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최강의 교육이라는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우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서울시 마지막 개발지로 꼽히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대기업들의 입주 소식이 연달아 들리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따끈따끈한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로 꼽히는 이곳에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여들었는데 예전부터 이쪽 마곡지구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쪽에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하러 왔습니다. 이 마곡지구가 말이죠. 입지성도 좋고 투자 가치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기대가 커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네. 이곳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마곡지구는 일단 신방화역의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마곡지구는 공항철도라든지 5호선, 9호선이 3개의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완성된 택지지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올림픽대로라든지 주요 기반시설이 이미 완비된 곳이라서 다른 택지지구와 틀리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한눈에도 화사하고 쾌적해 보이는 공간. 이곳은 오피스텔의 취약점인 환기 문제와 답답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폭을 3.9m로 와이드하게 설계해 채광 및 환기를 극대화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우수 등급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했고 우수 재활용 시스템, 지역 난방 열원 사용, 신재생 태양광 설비 등을 적용시킨 친환경 설계로 관리비 부담을 낮췄다. 친환경으로 설계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본 건물은 단위 세대에 시공되는 마감재부터 외장재까지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 준공시 녹색 건축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빗물을 모아 재사용하는 우수 재활용 시스템, 옥상의 태양광판을 이용하여 전력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태양광 설비, 지역 난방 열원을 사용하여 냉난방을 구현하는 등 건물 전체에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는 최신 빌트인 가전제품들이 풀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다. 넓은 붙박이장과 주방 수납장, 다용도 수납장 등 스마트한 공간 활용까지 더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A타입은 실평수 7.3평이고 B타입은 8.8평으로 한 1.5평 정도 차이는 나지만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 모두 풀옵션으로 장착돼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들어와서 사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디자인이나 설계 또한 신세대 감각에 맞춰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와서도 공감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 5층, 지상 14층, 전체 341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인 이곳은 지하철역이 가까운 장점이 있다.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걸어서 1분, 5호선 송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며 마곡역,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까지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여의도공원 2배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생태공원 보타닉파크가 들어설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세무서를 비롯해 대형 의료원과 대형 마트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마곡지구는 2015년도부터 기업 입주가 본격화됩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가 되면은 18만 명 정도의 고인구가 창출되기 때문에 향후 투자 가치나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월세도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최근에 8.18 대책이라든지 4.1 대책이라든지 8.28 대책을 통해서 투자 여건까지도 개선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이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인기가 지속될 거라고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입주를 앞둔 이곳.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키워가는 희망의 공간이 되길 기원한다.